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씨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화 중에 몇 가지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건 영웅씨가 친구의 결혼식에 결혼식 축가를 부탁받았었는데 스케줄상으로 그게 원래 시간이 안 됐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콘서트가 연기되면서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깜짝 등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웅씨가 눈물을 흘려서 하객들까지 눈물을 흘리죠. 그때 영웅씨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울긴 하지만 제가 울 뻔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꾸 울어서 같이 울었다고 하셨죠. 참 좋은 친구들의 우정 변치 않길 기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영웅씨 교통사고 현장에서 시민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했는데요. 사고 차량 옆을 지나던 우리 영웅씨가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고 사고 차량 앞쪽으로 차를 세웠는데요. 매니저가 사고 차량 앞에 주차를 하는 사이에 영웅씨는 119에 전화로 신고를 하고 전화기를 매니저에게 넘겨주고 매니저가 구체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동안 영웅씨는 사고 차량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서 운전자를 빼내고 호흡이 없는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호흡이 돌아오자 영웅씨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어 운전자의 체온 유지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1월이었으니까 겨울인 거죠. 당시 영하 9도의 강추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19가 오는 모습까지 확인한 뒤에 장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너무 긴박한 상황이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영웅씨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적극적인 구조를 본 한 시민이 언론사에 제보를 했고 소방서 측에서 구조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통해 우리 영웅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역시 영웅은 어디서나 영웅입니다. 우리 영웅씨 초등학교 때 꿈은 축구 선수였다고 밝히시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영웅씨는 축구 매니아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럽 여행을 하면서 황의조 선수가 출전한 프랑스 축구리그 경기를 직관했다고 밝히신 적도 있지요. 시즌을 마치고 귀국해 휴식을 즐기고 있던 황의조 선수와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영웅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분은 원형 식탁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영웅씨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웅씨는 젠틀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요. 이 이미지 때문에 왠지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전설의 백골부대 출신입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뿔테 안경을 쓴 채 짧은 머리를 한 영웅씨의 과거 군복무 시절의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웅씨는 그 네이버를 통해서 군 생활 당시 일화를 전한 적도 있었죠. 군대에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사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동일하지요. 그래서 임영웅 씨도 군대에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숫자를 1억까지 세봤다는데요. 안 된답니다. 절대 못 센다 라고 말해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셨지요. 당시 영웅 씨와 군 생활을 같이 한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린 양 공감해주고 조언해주는 따뜻한 선임이며 친구였다고 합니다. 배려심 깊은 영웅씨의 인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뿐 아니라 영웅씨는 부대에서 이미 노래를 잘하는 병사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영웅씨의 넘치는 끼와 재능, 뛰어난 노래 실력은 어디에서나 빛을 냈었나 봅니다. 올해 8월에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우리 영웅씨는 정말 대세남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기사화가 되니 말입니다. 영웅씨는 안녕이라는 문구에 고양이 이모티콘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고양이가 욕실 세면대 위에 거울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네티즌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영웅씨가 집사가 된 거냐, 고양이가 부러운 건 처음이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셨는데요. 이 사진은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고양이를 정말 키우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에 한 팬분이 답글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웅님 데뷔 날짜가 8월,
8일, 뭐 우리 다 아시는 날짜이긴 한데 8월 8일입니다. 이날이 세계 고양이의 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웅씨 팬들이 영웅씨 데뷔 기념으로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웅씨가 팬들과의 유대감과 소통의 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추측했던 댓글도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 복지 프로그램, 길고양이 프로그램, 개고양이 도살금지 프로그램, 동물실험 금지 프로그램 등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우리 주변의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영웅씨는 고양이 외에도 개와 함께 잘 지내는 장면들을 여러 보여준 적이 있죠. 우리 영웅씨는 경동 나비엔 광고에서도 그리고 웰메이드 광고에서도 개와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찾아보시면 개와 함께 있는 예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3일에 개봉한 영화 비상선언은 관상, 더 킹 등을 연출한 한재림 감독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김남길 씨 등의 초화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7월 25일 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VIP 시사회가 있었는데요. 영웅씨의 첫 시사회 참석인데요. 영웅씨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방탄소년단의 친 빅뱅의 탑 등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잘생긴 비주얼에 운동으로 다져진 피지컬이 돋보이는 이런 의상이었었지요. 환호하는 팬들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고 심지어 떨어뜨린 물건까지 주워주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리를 가득 채운 팬들 향해 두 손으로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환한 미소와 함께 건행 포즈를 토대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영웅씨는 취재진에게도 90도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퇴장했는데요. 역시 예의 바른 청년입니다. 이제 조금 지난 얘기는 합니다만 제 기억에 오래 남아서 뽕숭아학당 시절에 사실은 관상가 박성준 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박성준 씨는 스타 관상가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전공은 홍익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가이기도 하지요. 박성준 씨가 관상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4년 무한도전 관상 특집에 출연하면서부터인데요. 런닝맨, 마이 리틀 텔레비전, 미운 우리 새끼, 힐링 캠프 등의 관상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방송에서 배우 윤상현 씨나 가수 김건모 씨의 결혼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박성준 씨가 영웅 씨의 애정 운세에 대해서는 연하, 연상, 동갑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영웅 씨는 자기 여자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아껴주는 애처가도 아니고 엄마처럼 의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서 너는 너, 나는 나, 동반자 같은 관계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머니나 할머니 얘기하는 걸 보면 잘해줄 것 같은데요. 뭐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영웅씨 얼굴 흉터를 가능한 한 없애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영웅씨 얼굴에 있는 흉터는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운을 나타낸다고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웅씨는 데뷔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흉터를 개선하려고 했었다고 하지요. 근데 흉터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의 흉터를 개선해 주겠다는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팬들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근데 박성준 씨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관상학적으로 우리 영웅 씨는 원숭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원숭이상은 끼와 재능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년보다는 점차 뒤로 갈수록 운이 들어오는 상이라고도 하셨죠. 지금보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더 왕성한 활동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웅 씨가 되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미스터 트롯 탑6 아마 정말 가족 같은 사이일 것 같은데요. 짧게 잡아도 1년 6개월을 아무리 못 봐도 평균 주 1회를 보는 그렇게 지낸 사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가족이어도 사실은 다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럼 이분들은 대체 어땠을까요? 오늘은 이분들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찬원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씨는 올해였죠. 6월에 드림 콘서트 트롯에서 도경완 씨와 함께 사회를 맡았었는데요. 영웅 씨는 이 콘서트에 나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콘서트에 초대는 받았지만 CJ와의 계약상
CJ가 주관하거나 협찬하지 않는 대형 공연에는 나가지 않는 이런 의리를 지킨 것이지요. 그러나 찬원 씨를 응원하기 위해서 알리지도 않고 방문했다고 합니다. 광고 촬영이 있어서 사실은 못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찬원 씨는 크게 감동하지요. 찬원 씨의 첫 단독 공연 2021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영웅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동생 콘서트 보러 와준 영웅이 형 정말 감사합니다 라면서 핑크 컬러의 무대 의상을 입은 찬원 씨와 캐주얼한 차림의 영웅 씨가 함께 대기실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찬원 씨는 스스로 영웅 씨의 찐팬임을 인정하셨죠. 미스터 트롯 끝나고 찬원 씨는 함께 컬래버레이션을 작업을 해보고 싶은 가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영웅 씨를 꼽았었고요. 찬원 씨는 미스터 트롯 출연 전부터 영웅 씨 찐팬이었다고 하면서 영웅이 형 유튜브 구독자가 300명일 때부터 구독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숭아학당에서도 찬원 씨는 스스로 영웅 바라기라는 것을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자기는 영웅시대 연기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숭아학당에서 찬원 씨는 영웅 씨와 캠핑을 한 적도 있죠. 영웅 씨는 봉숭아학당을 통해 혼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로 캠핑을 꼽았었고요. 나홀로 캠핑을 도전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캠핑 요리에도 도전을 하시고 그래서 스테이크도 만드시고 와인도 함께 준비하셨었죠. 그리고 찬원 씨가 깜짝 손님으로 등장하셨었습니다. 그날 친형제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때 듀엣으로 치중진담이란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죠. 노래 제목이나 분위기에 정말 딱 맞는 그런 노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원 씨는 톡파운 25시에서 내가 어떤 동료 가수와 크게 싸웠다는 가짜 뉴스를 수백 개 넘게 본 적이 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옆에 계시던 전현무 씨가 영웅 씨와 싸운 적 없냐? 라고 물어봅니다. 찬원 씨는 싸운 적 없는데 늘 이렇게들 알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예능 프로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에서 찬원 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첫 번째 팀은 임영웅 때문에 못 살아 라는 팀이 출연했었습니다. 영웅 씨의 열렬 팬인 아내와 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남편분이 나오셨는데요. 남편분은 임영웅 세 글자만 들어도 화가 난다 라고 하셨고요. 아내분은 임영웅 없이는 못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찬원 씨는 일단은 임영웅 씨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나와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셨고요. 그러면서 임영웅 씨 좋아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남편분에게 주실 생각은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내분 멋지시죠? 물론 남편을 사랑하는데 영웅님 따라가려면 멀었고 영원히 못 따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은 듀엣으로 한 곡이 좀 많으세요. 사콜을 놓고 본다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 다음에 애상, 진정인가요? 봉숭아학당에서는 밥만 잘 먹더라, 겁쟁이, 취중준담 이런 곡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KBS 라디오 스타에서 영웅 씨와 함께 출연했을 때에는 영웅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가 찬원 씨에게 나보다 더 잘 부른다 라고 칭찬도 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 보려고 하는 분은 장민호 씨인데요. 미스터 트롯에서 현역부로 같이 출연한 인연도 있고 현역이었으니 이미 본 적은 있었겠죠. 영웅 씨가 무명 시절 어려울 때 용돈도 주고 했었다고 하니까요. 영웅 씨는 민호 씨 첫 단독 콘서트에 축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맏형, 민호 형, 만수무강하라고 장난도 치시고 항상 케미가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화밤에서 서른도 가요제가 있었는데요. 서른도 씨가 영웅 씨에게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정규 앨범에 들어있는 사랑해요 그대를 이런 노래를 주신 분이지요. 이날 서른도 씨는 임영웅 씨를 언급하면서 제가 신곡 준 거 모릅니까? 이러면서 홍보를 하세요. 그러자 민호 씨가 관심 있게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셔야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곡이라며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사건에서 듀엣으로 있을 때 잘해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영웅 씨는 민호 씨의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노래를 커버해 주기도 했었죠. 실제로 영웅 씨가 노래교실 다닐 때 남자는 말합니다 라는 노래는 메인 레파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정동원 군인데요. 영웅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영웅TV에 축구 잡지 모델 촬영 현장을 공개했었는데요. 영웅 씨는 이미 축구 매니아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날 영웅 씨는 축구 잡지 촬영에
한껏 설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촬영 중간이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손보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아 있는데 동원군이 통화로 장난을 칩니다. 막 임영웅 못생겼다 이러면서 주절주절 열심히 떠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영웅 씨는 동원군이랑 놀이동산에도 함께 갔었지요. 사파리에서 놀이기구까지 완전 정복이라는 영상을 통해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멜빵 바지를 입은 정동원 군과 편안한 점퍼 차림의 영웅 씨는 친형제처럼 정말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영웅 씨는 유튜브 채널 임영웅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팬들과 소통하는데요. 여기서 동원 군의 근황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동원이가 요즘 몸을 키우는 운동을 하고 싶어 해서 운동을 해보라고 권유했는데 근력이 있어서 운동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 보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도 나고요. 동원군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했을 때 미스터트롯 탑6 활동 종료 이후에도 영웅 씨와 돈독한 관계임을 과시했던 기억도 나네요. 동원군과 대화를 이어가던 유희열 씨가 영웅 씨랑 진짜 친형제처럼 지내더라 라고 말을 했고 동원군은 저는 친형처럼 따르고 형은 친동생처럼 너무 잘 챙겨주신다고 했어요. 동원군이 지난번에는 SNS 프로필 사진을 갑자기 제 아기 때 사진으로 바꿨다 라면서 보니까 영웅이 형이 제 아버지랑 통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아낸 것 같다라고 해서 돈독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쿠라의 듀엣으로 A Whole New World라는 알라딘에 나오는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했고요. 청개의 바람이 되어를 함께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곡은 원곡자인 임영주 씨가 방송 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영웅 씨의 목소리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영웅 씨의 노래를 극찬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번째는 영탁 씨인데요. 영웅 씨와 영탁 씨는 미스터트롯 현역부로 나왔었지요. 그러니 이 두 분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아는 사이였을 거고요. 실제로 친형제처럼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MBC 끼리끼리에 나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영웅 씨는 영탁 형하고 예전부터 친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대에서 윙크할 때 전 보기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탁 씨는 윙크를 하면서 입술에 침을 바른다라며 시범을 보여주었고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장성규 씨가 실례지만 보기 싫네요 라고 말해서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영웅 씨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날 시청률은 당연히 올라갔었죠. 영탁 씨는 뽕숭아학당 사생대 친구 얼굴 그리기 시간에 영웅 씨 얼굴을 그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실물과 거의 똑같이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함께 영웅 씨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하며 시를 써 영웅 씨를 감동시켜주기도 했었죠. 뽕숭아학당에서 영탁 씨는 찬원 씨, 민호 씨와 함께 울산 여행을 갔었습니다. 영탁 씨는 울산 바다를 보던 중에 영웅 씨를 울산의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웅이를 울산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처음 만났고 행사장에 갔는데 키가 멀대같이 큰 애가 멀뚱멀뚱 되고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웅 씨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는데요. 갑자기 영웅 씨가 그리워진 영탁 씨는 스케줄 때문에 못 온 영웅 씨에게 전화 통화로 아쉬움을 달래며 다음 여행에 꼭 함께 가자라고 해서 약속을 했었던 기억도 나지요. 영탁 씨와 영웅 씨가 함께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때도 첫 만남에 대해서 들려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영탁 씨는 그때 행사 대기 시간이 길었고 영웅 씨가 있길래 말을 먼저 걸었다고 합니다. 가수냐? 데뷔하셨냐? 라고 물었더니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신이라고 하는데 되게 좋았답니다. 그런데 약간 센치했다죠.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센치한지 한번 보자 하는 생각에 계속 들이댔다고 하세요. 근처에 안경을 바꾸러 가야 하는데 영웅 씨에게 같이 가달라고 해서 영웅 씨의 손을 잡고 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영웅 씨는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지 못하는 편이어서 이런 영탁 씨의 모습이 되게 낯설었다고 하지요. 영웅 씨는 처음엔 뭔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탁 형을 보면서 성격이 이래야 사람들이랑 친해지는구나 라고 배웠다고 했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영탁 씨는 자신의 SNS 평균 나이 38세 급댄스라는 짧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민호 씨, 영탁 씨, 영웅 씨가 무표정 댄스를 선보였는데 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도 납니다. 사쿠라에서는 내 사랑,
뽕숭아학당에서는 사랑합니다 라는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던 기억도 나고요. 영씨는 영탁씨의 누나가 딱이야 라는 곡도 커버해줬던 기억도 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은 김희재 씨입니다. 뽕숭아학당에서 영씨가 희재 씨 복사 따라하기를 하는데요. 전 사실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붐 씨가 희재 씨에게 트로트계에서 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누가 있냐? 라고 물었을 때 희재 씨는 요즘 영웅 씨가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매번 헬스장 간다고 연락도 오고 요즘 몸을 좀 만드는 중이다 라고 답했다는데요. 우리 영웅 씨 요즘 몸이 더 좋아지긴 한 것 같습니다. 사컬에서 희재 씨와 유독 듀엣곡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거짓말, 내 여자니까, 사랑빛 이런 노래들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고 보니 이제 2021년 10월 1년 6개월간 함께했던 뽕숭아학당에 막을 내리며 그 이후 개별 활동으로 지금은 다들 바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 씨의 이야기 중에 버스킹 그리고 결혼식 축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버스크는 길거리에서 연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버스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 그리고 거리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무명 가수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하는 공연인데요. 2016년 영웅 씨가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왔을 때 자신을 홍대 트롯 영웅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버스킹 뮤지션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홍대 앞의 테마거리인 걷고 싶은 거리인데요.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을 했던 많은 가수가 스타로 떠오르면서 내일의 스타를 꿈꾸며 홍대 앞에 나오는 가수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웅 씨는 참 대단한 거죠. 트롯 가수의 길을 택했지만 젊은 가수의 에너지와 신선함도 함께 가져가길 원했기 때문에 영웅 씨는 한강이나 홍대를 버스킹 장소로 택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흔하게 볼 수 없었던 트롯 버스킹. 2018년 6월이죠. 버스킹은 원래 홍대 같은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영웅 씨도 한강 버스킹을 한 적이 있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으로 실력을 증명한 영웅 씨. 미스터 트롯 이전에도 각종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 실력파 가수였음에도 올라갈 무대가 거의 없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다양한 곳에서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강에서 했던 버스킹 영상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한강을 배경으로 부르는 영웅 씨의 매력적인 노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이나 부드러운 음색이 돋보이는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 남다른 가창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가수였다는 것을 느끼는 무대죠. 지금의 영웅 씨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때 알았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고 전혀 힘이 안 되었겠지만 더 많은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9월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부산 해운대 트로트 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진성 씨 노래죠. 안동역에서 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에는 영웅 씨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해운대 밤바다에서 보랏빛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구성진 목소리와 위트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을 몰입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 씨는 노래 도중에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크를 넘기거나 가사를 개사해 밤이 깊은 부산역에서 이렇게 부르는 등 신인 가수라고 믿기 힘들 만큼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현장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즐겁게 버스킹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준비된 가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도 노래 잘하는 감성 장인이었지요. 2020년 10월이었죠. 미스터 트롯 부산 공연에 갔던 영웅 씨는 무명 시절 부산에서 버스킹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셨고요. 공연이 끝나고 멤버들과 돼지국밥을 먹으러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홍대에서 처음 버스킹을 시작한 영웅 씨는 신촌, 한강 등으로 무대를 넓혔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을 돌며 3박 3일간 버스킹을 펼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올해죠. 9월 24일 영웅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저녁 한 8시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 무대를 가졌습니다. 탑스타의 버스킹은 거의 본 적이 전 없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죠. 헤어스타일도 뽀글머리로 바꾸셨는데요. 글쎄요. 뭐 그냥 저희 농담으로 일명 아줌마 머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화합니다. 팬카페에조차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충격적인 이 버스킹에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하긴 이게 알려졌다면 해운대를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텐션이나 노래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대 매너였다고 합니다. 관객들과 나눈 눈빛, 그리고 팬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진정성, 예고되지 않은 버스킹이니 자신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영웅 씨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힘이 대단했다는 것이지요. 영웅 씨를 못 봐서 영웅 씨의 팬이 아직 안 된 것이지 실물을 영접하고 영웅 씨의 팬이 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 버스킹 다음 날 영웅 씨는 결혼식장에 나타나 축가를 부릅니다.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들을 보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폴킴의 너를 만나, 노을의 청혼, 한동건 씨의 그대라는 사치, 멜로망스의 선물,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이적 씨의 다행이다, 이선희 씨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죠. 그러나 이젠 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도 결혼식 축가 명곡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젠 나만 믿어요와 사랑해요 그대를 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대 후임이었지만 형이었던 것 같아요. 성함은 물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발표될 것 같은데 박영일 씨인 것 같고요.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웅 씨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 동생 사이인 그냥 인간 임영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축가를 부르러 참석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심성도 좋은 영웅 씨입니다. 영웅 씨는 축가를 부르며 특별한 자리니 몸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외부까지 선보이기도 해 하객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지요. 영웅 씨는 이 둘의 앞날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영웅 씨로 인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결혼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군대 2년의 축가는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죠. 스케줄상으로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스케줄상 그때 콘서트 때문에 결혼식 축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콘서트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깜짝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젠 나만 믿어요와 소름돋이의 사랑이 이런 건가를 열창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앞에 분이나 뒤에 분 두 분 다 부산에서 결혼하신 것 같고요. 두 분 다 군대 후임이시고 한 분은 친구, 한 분은 형님이었던 거죠. 영웅 씨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긴 올해 붐씨 결혼, 올해 4월이었죠. 그때 축가를 부르며 의리를 지켜주기도 하셨고요. 이제 다시 영웅 씨의 버스킹을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의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 씨의 일화들 중에 과거 일화부터 작년에 있었던 기억나는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영웅 씨 무명 시절에 나왔던 프로들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좀 회상해 보고 갈까 하는데요.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2018년도 전주 MBC 2시에 놀자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좀 재밌는 그런 프로입니다. 여기 영웅 씨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 임영웅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회자분이 2층이라 계단으로 올라올 법도 한데 라고 농담을 하시면서 특별한 연예인답게 엘리베이터로 오셨다고 하면서 빨간 레드카펫을 깔아드려야 하는데 제작비 문제로 못했다는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시면 꼭 깔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찐팬이셔서 만사 제껴두고 오신 분도 좀 한 분 계셨죠. 손해사정이라고 하셨던 분이 한 번 나왔었는데 영웅 씨 번호 따서 꼭 한 잔 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요. 소망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에도 기억이 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영웅 씨가 목포 MBC 낭만 항구에 출연했었는데요. 영웅 씨, 여긴 목포고 프로그램이 낭만 항구. 그래서 항구의 남자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하십니다. 이날 강진 군수님이 오셔서 노래도 한 곡 하시는데요. 영웅 씨 군수님에게 노래 너무 좋다고, 음정도 좋고 가사 전달력도 좋고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군수님이 서비스냐? 실제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보셨고요. 우리 영웅 씨 반반입니다 라고 답을 하세요. 강진 축제에 초대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사회자가 묻지요. 군수님, 스타 되셔서 안 해줄까봐 미리 예약한다고 하셨는데요.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웅 씨 실제로 강진을 나중에 살려내지요. 훗날 마량에 가고 싶다를 부르셔서 강진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목포 MBC 낭만항구에 사실은 2000년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청취자분이 배우 박서진 씨를 닮았다고 하셨는데요. 아는 형님에서는 우리 영웅 씨가 이승기 씨나 윤현민 씨를 닮았다고도 했었고요. 뽕숭아학당에서는 배우 지승현 씨를 닮았다고도 했는데 요즘은 또 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왔던 주종혁 씨를 닮았다는 말도 있곤 합니다. 실제로 누굴 닮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에는 사실은 다른 프로에도 한번 나갔었는데요. 11년째 무명 가수라고 사실 소개하는 김한준 씨의 트로트 통신의 3, 4만 날의 콘서트에 나오셔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 임영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 좀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날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셨었어요. 공연할 때 눈이 부셔서 라섹 수술을 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첫 개인 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2019년 2월 달이었죠. 부산과 3월 달에 있었던 홍대 콘서트에 관한 안내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19년에는 사실은 그 공연 콘서트 바로 이후에 바로 또 이 프로에 한 번 더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5승했다고 알려주면서 아침마당 이후 지방 행사가 많아져 힘든 스케줄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재미있게 다니는 법으로 여행 다니는 기분으로 다니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매 우승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5회 우승했으니까 5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500만 원 타서 엄마도 할머니도 좀 드리고 그리고 본인이 좀 쓰고 200만 원은 기부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이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 같네요. 영웅 씨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 후에 첫 광고 출연료 전액도 기부했었지요. 팬은 최애를 닮아간다고 했던가요? 이 선한 영향력으로 영웅 시대 분들의 기부와 봉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광고 얘기 나와서 한번 생각이 난 건데요.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광고 모델로 추천을 하고 브랜드의 모델로 발탁되도록 자발적인 운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영웅 씨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좀 있었죠. 평소 커피 마니아로 소문난 영웅 씨는 매일 유업의 바리스타 롤스 제품을 즐겨 마셨던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인스타그램이나 촬영장 등에 해당 제품을 마시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커피를 영웅 커피라고 부르며 자발적인 구매 운동을 벌일 뿐만 아니라 매일 유업 측에 바리스타 롤스의 모델로 임영웅 씨를 선정해달라고 했었고 영웅 씨는 2020년에 바리스타 롤스의 모델로 발탁이 되었었지요. 영웅 씨는 팬들 덕분에 모델로 선정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광고는 기업 광고인데도 이례적으로 8주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던 그런 광고였었습니다. 이제 광고의 대세가 되어버린 우리 영웅 씨. 다양한 광고들을 보면서 옛날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벌써 작년 말이 되었네요. 2022년 11월 말쯤이었는데요. 영웅 씨는 우리들의 브루스, 즉석 라이브로 부르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영웅 씨는 캠퍼스 점퍼를 입고 막대기를 든 채로 우리들의 브루스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감정이 몰입한 듯 노래 심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립싱크였다고 하지요. 팬분들은 음료를 마시다가 노래가 나오니 갑자기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소는 홍대 근처에 있는 호프집 어른이 대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유리창에 있는 글씨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대공원 아닙니다. TV조선을 통해 영씨의 매력을 가득 담은 임영웅 101이 방송되었었는데요. 이 프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이었죠. 콘서트를 준비하는 영웅씨의 다양한 모습과 준비 과정, 현장의 생생한 반응, 비하인드 영상, 영웅씨의 잔망미 등을 담았었는데요. 공연을 준비하면서도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고심, 노력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영웅씨는 TV조선에 대한 어떤 배려였을 거고요. 그리고 영웅씨가 방송을 통해 누구나 접할 수 있게 해준 저희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말에는 우리 영웅씨가 국민게임 애니팡의 모델이 되셨는데요. 영웅씨 바로 앞에 모델이 아이유씨였었죠. 국민게임답게 모델로 국민가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웅씨를 모델로 한 포토카드 2종이 나오기도 했었죠. 하나는 애니팡 시리즈의 마스코트 애니를 안고 있는 영웅씨의 모습. 그래서 프리즘 효과의 은은한 광택과 무지개빛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웅씨가 애니팡 시리즈의 상징인 하트를 들고 있는 모습을 홀로그램 처리한 것이었었지요. 저도 이 게임을 처음에 좀 하다가 안 했었는데요. 요즘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2년 또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영웅씨가 2022 멜론 뮤직 어워드의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영웅씨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던 시절들이 자꾸 생각난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음악, 좋은 음악 들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시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는 인사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아티스트와 올해 앨범상으로 총 4개의 대상 중 2개를, 올해 탑10 베스트 솔로 남자, 네티즌 인기상까지 총 5관왕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결국 트로피는 5개인 거죠. 영웅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위위 이런 식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사진은 음식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영웅씨의 모습이 담겨 있죠. 이날 수상한 5개의 트로피를 쌓아둔 모습에 블랙 후드티에 익살맞은 표정을 짓고 있는 영웅씨. 5개 본 수상을 귀엽게 자축하는 임영웅씨의 모습, 익살 매력도 히어로급입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히어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영웅씨와 관련되어 있었던 기억나는 몇 가지를 회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국갤럽은 매년 말, 그러니까 대략 12월 20일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를 발표합니다. 물론 2개 부는 나눠서 해요. 30대 이하 부분과 40대 이상으로 분류하여 발표하는데요. 미스터 트롯이 2020년에 있었죠. 2020년은 올해를 빛낸 가수 30대 이하에서는 우리 영웅씨가 4위를 했는데요. 물론 1위는 BTS가 있고 2위는 아이유가, 3위는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상은 당연히 우리 영웅씨가 1위를 했죠. 그러면 30대 이하에서 1위를 했던 방탄요? 라고 하면 방탄은 그나마 40대 이상에서 유일하게, 아이돌 그룹 유일하게 순위에 올라서 10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에는 30대 이하에선 여전히 BTS가 1위를 했고요. 우리 영웅씨가 5위를 했습니다. 그때 2위는 아이유씨가, 3위는 블랙핑크가. 여기도 순위가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4위는 이무진씨가 새롭게 순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 40대 이상에서는 역시 우리 영웅씨가 1위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방탄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2022년 연말 발표에 따르면 30대 이하에선 역시 1위는 BTS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웅씨는 5위를 했는데요. 2위는 아이유씨가, 3위는 블랙핑크가. 근데 4위는 새롭게 아이브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에서는
역시 우리 영웅 씨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40대 이상에선 10위 안에 아이돌이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를 빛낸 노래 파트에선 2020년에는 30대 이하에서는 우리 영웅 씨 노래 중인 이젠 나만 믿어요가 6위를 차지했고요. 40대 이상에서는 이젠 나만 믿어요가 2위, 그리고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가 9위, 보랏빛 엽서가 10위를 차지함으로써 10위 안에 3곡의 노래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30대 이하에선 가슴 아프게 10위 안에 든 곡이 없었습니다. 근데 40대 이상에서는 이라고 하면 이젠 나만 믿어요가 1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4위, 그리고 보랏빛 엽서가 8위를 차지해서 10위 안에 3곡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30대 이하에선 10위 안에 든 곡이 없었어요. 근데 40대 이상에서는 사랑은 늘 도망가가 1위, 이젠 나만 믿어요가 4위, 우리들의 브루스가 8위를 차지하며 여전히 10위 안에 곡은 바뀌었지만 3곡이 여전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 남는 건 2022년 6월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영웅 씨가 인생 역전 스타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엠넷의 TMI 뉴스쇼에서 인생 역전 알바생으로 사장급이 된 스타 랭킹이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영웅 씨가 낼 방송에서 인생 역전 스타 5위에 올랐었습니다. 영웅 씨는 돈가스 가게, 화장품 공장, 가구 공장, 카페 아르바이트, 군고구마 장사, 택배 상하차 등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뷔 전 영웅 씨가 벌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한 달 수입은 187만 원 정도였었죠. 하지만 현재 영웅 씨는 그 방송이 나가던 당시 3일 동안 진행됐던 단독 콘서트만으로도 티켓 판매 금액이 27억 정도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앞으로 예상된 전국 투어 이후의 수입은 7배 이상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한 달 기준 광고율 역시 6억 원 이상인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요 순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1위를 차지했던 분은 BTS의 슈가가 차지를 했었습니다. 2022년 또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하면 영웅 씨가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가 주최하는 대국민 소비자 투표로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2022년 올해 브랜드 대상 인물 부분에서 남자 광고 모델, 남자 솔로 가수 2개 부문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2관왕이 되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더 많은 광고에 출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타뉴스였죠. 스타뉴스 창간 18주년을 기념으로 전문가 18인을 선택해서 지난 18년간 가요계 중대 사건은 이라는 그 테마에서 임영웅 씨와 송가인 씨가 사실은 5위에 뽑혔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트로트를 주류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었죠. 200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장윤정 씨의 어머나가 국민적인 열풍을 끌었고 그 뒤를 이어서 박현빈 씨나 홍진영 씨 등이 등장하면서 젊은 트로트 가수의 계보를 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트로트는 가요계 주류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19년 내일은 미스트롯이죠. 미스트롯의 송가인 씨, 2020년에 미스터트롯의 우리 영웅 씨가 등장하면서 트로트는 주류로 급부상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노현태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소속감의 부재를 겪는 어른들에게 새로운 취미를 갖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를 낳았으며 부모님이 자녀의 팬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세대 통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오디오, 그 대한항공 타시면 이제 화면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오디오, 한국음악 칸에 트로트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재생 목록 칸이 있는데 이 칸에 보시면 영웅 씨를 맨 앞에 단독 칸으로 국보급 목소리 주인이라고 해서 임영웅 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칸은 젊은 감성의 세미트로, 트로트 명곡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 영웅 씨만 따로 맨 앞에 띄어내서 놓았다는 것, 영웅 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또 작년 이제 TV를 보면서 기억나는 게 우리 영웅 씨 노래가 상당히 배경음악으로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들만 한번 떠올려 본다면 KBS 동행이란 프로에 우리들의 브루스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장애가 있었으나 새 아이를 누구보다 열심히 키우던 엄마. 코로나에 걸리면서 가족의 곁을 떠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엄마의 무덤을 찾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빠의 눈물을 닦아줄 때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었었지요. 슬픔이 배가 되는 것 같아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KBS 동네 한바퀴에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김영철 씨가 아니라 이만기 씨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찐빵집 이주행 사장님이 출연하셨었지요. 사실 이분은 사랑의 콜센터에서 가정의 날 맞이 버라이티 쇼에 나오셨던 분이지요. 당시에 영웅 씨에게 찐빵을 먹이고 싶다고 인터뷰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50년 찐빵 외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폐암으로 아내를 떠나보내고 힘든 시기를 보내던 와중에 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듣고 가사말에 동감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던 바로 그분인데요. 그날은 부인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곡이라고 김정수 씨의 당신을 신청하셨었습니다. 이날 갔던 가게, 이망 씨가 찾아갔던 가게 바로 그 가게였던 것이지요. 영 씨의 노래로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노래에서 특히 영웅 씨의 휘파람 부분에 항상 큰 감동을 받습니다. KBS 생생정보에서 귀농 17년차 술 빚는 부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금술 좋은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젠 나만 믿어요가 배경음악으로 나오지. 참 잘 어울렸고요. 술 빚는 부부인데 하나 재밌었던 건 남편은 술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 SBS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배우 선우은숙 씨가 러브 스토리를 어떤 펼쳐주셨는데요. 이때에도 이젠 나만 믿어요가 나오죠. 이젠 나만 믿어요는 연인들의 사랑, 어떤 결혼식 축가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프로 중에 또 이런 프로도 있었죠. TVN 놀라운 토요일. 그 프로에서 OST 듣고 드라마 맞추기란 게임이 있었는데요.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노래는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노래는 다 아는데 드라마 제목들을 잘 기억을 못하는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럼 이 드라마 제목은 신사와 아가씨였습니다. 결국은 답을 맞추지요. 그리고 떼창이 이어집니다. 제가 또 영웅 씨한테 큰 감동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영웅 씨가 로고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숏 영상이 있는데요. 참 센스 있는 것 같아요. 그 히어로 로고, 영웅시대 로고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로고 자체도 상당히 멋지다는 생각은 들지만 최근에 사실은 작년 말이었었죠. 후드티에 들어갔던 로고인데요. 영웅씨 굿즈 중에 그 후드티에 새로운 로고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개 딱 있는. 근데 그 동그라미 2개는 영웅을 상징한다고 하지. 그 다음에 각각의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시옷과 디귿은 시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발상 참 기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작년에 이런 사건도 있었죠. 작년 말이었었습니다. 영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20대가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 9개월간 44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편취했다고 하는데요. 순수한 팬심을 악용하는 이런 인간들 정말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포천 이야기로 끝을 낼까 합니다. 우리 영웅씨 사실은 포천에서 나고 포천에서 자란 포천의 아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아니죠. 세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웅씨 팬이라면 가보는 포천 웅지순례. 영웅씨의 많은 발자취를 찾을 수 있는 곳이지요. 영웅씨가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뛰어놀던 곳 학교, 송호초등학교, 가월중학교, 동남고등학교, 경복대학교. 영웅씨가 알바를 했다는 식당 861 키친, 그냥 임용 레스토랑이라고 우린 보통 말을 하지요. 그리고 가수 데뷔 전 2년 동안 알바했던 대진대 안에 있는 편의점, 뽕숭아학당 촬영지로 알려져 있던 아트밸리, 이곳은 뱀을 그렸던 걸로 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포천 관인면 문화마을에 별나사 가사 중 중요 부분과 임영웅씨 그림이 그려진 벽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웅씨가 일하거나 했던 곳은 아니지만
카페 우미나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가 영웅시죠. 엄청난 굿즈와 사진들이 장식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새롭게 포천에 가시는 분들은 점점 가봐야 할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 우리 영웅씨의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 밝힌 사실들을 토대로 한번 영웅씨를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미스터 트롯 출연 이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서 목포 MBC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얼굴 중 어디가 가장 매력적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영웅씨가 작은 얼굴이라고 답했습니다. 눈, 코, 입 중에 입이 가장 매력적이라고도 말을 했었지요. 선물을 주는 팬과 공연 따라다니는 팬 중 누가 더 좋은가? 라는 질문에는 선택하기 애매하다고 하면서 공연에 와주는 팬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가고 싶은데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더 많이 공연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트롯의 매력은 무엇이며 존경하는 선배는? 이라는 질문에는 트롯의 매력은 가사 전달력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꼽아주셨고요. 나훈아 선생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상철 씨나 박도연 선배를 존경한다고도 했었는데요. 박상철 씨는 사실은 정규 앨범에 노래를 하나 주기도 하셨었죠. 여자 트롯 가수 중 존경하는 인물로는 김연자 씨를 꼽았었는데요. 영웅 씨는 김연자 선배님은 노래 잘하고 매력 있으며 포스가 어마어마하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 다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존경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의 특징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안정감이 있다고 하신다고 말했었고요. 친한 가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박서진 씨와 영탁 씨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친구이자 경쟁자라고 하면서 박서진 씨의 장점이 너무 많은데 특히 퍼포먼스라고 답을 하기도 했었죠. 박서진 씨와는 사실은 그 외에도 계속 연을 이어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좋은 관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무명의 서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행사 무대에서 노래 중간에 사회자가 멘트를 하면 무척 당황스러웠다라고도 하셨죠. 이제 누가 우리 영웅씨 노래 중간에 끊을 수 있는 사회자가 있겠습니까? 미스터 트롯 바로 이후죠.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지금 이전을 보셨고 미스터 트롯 이후 미스터 트롯과 관계된 인터뷰들을 잠깐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걸 토대로 영웅씨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미스터 트롯 진의 영광을 차지하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인터뷰였었는데요. 경연 내내 유력 우승 후보로 손꼽히다가 최후의 트롯맨이 되었는데 수상 소감은? 이란 질문에 우승 트로피는 엄마만 남겨두고 떠난 것이 미안한 아버지가 준 선물인 것 같다고 하면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노래에 용기와 희망, 위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고개 숙이고 겸손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셨었는데요. 우승자 그 발표 당시 객석에 있었던 어머니와 할머니가 우승해서 기쁨 반 걱정 반이었다고도 하시네요.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만큼 더 겸손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는 김성주 씨의 말에 무릎을 잡고 주저앉았었는데요. 당시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이 빠졌다고 했지요. 방송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수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많이 힘드셨다고 합니다. 요즘 인기를 실감하냐? 라는 질문에는 순위 발표 다음 날 엄마를 뵈러 포천에 갔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집밥을 먹고 싶어서 엄마와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요. 영웅 씨가 포천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께서 마트 안이나 밖에 많이 모여 계셨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좋지 않은 시기여서 내리지도 못하고 어머니 혼자 장을 보러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수상 후에 어머니와 어떤 시간을 보내셨냐라는 질문에는 집에 갔을 때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신 밥을 먹었다고 하지요.
집밥이 보약입니다. 어머니가 오징어 찌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랜만에 먹으니 정말 맛있었다고 하셨는데요. 훗날하는 인터뷰죠. 에스콰이어 인터뷰 보면 영 씨는 매운탕을 좀 안 먹을 정도로 비린 것을 잘 못 드신다고 해요. 근데 오징어 찌개는 잘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가 해준 오징어 찌개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네요. 경연 중 불렀던 노래 중 본인이 꼽는 최고의 한 곡을 고른다면? 이란 질문에는 팀 미션 때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꼽았는데요. 당시 상황이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고 있어서 부담감이 엄청났지만 그걸 이겨내고 1등으로 팀이 다 같이 준결승에 진출해 기쁨이 더욱 컸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한 번에 다 느낀 것 같아서 기억에 오래 남아요 라고 말씀도 하셨었지요. 송가희 씨는 우승 후에 많은 연예인들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임영웅 씨는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그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직 없다.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미스터 트롯 마스터분들 그리고 MC 김성주 형님과 번호 교환을 했고 응원의 말씀도 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수 임영웅의 목표는 뭔가요? 라는 질문에 받은 사랑을 노래로 돌려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고 좋은 노래로 듣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로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패션 센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평소 음악이 아닌 패션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정통 트로트를 하다 보니 무대에서는 어른스러운 정장 스타일을 많이 입지만 평소에는 캐주얼하고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고 신발이나 모자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요. 요즘 보면 패션 센스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임영웅의 꿈은 뭔가요? 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많은 무대에서 좋은 노래로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요. 10년 이상 열심히 가수 활동을 한 다음에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2022년에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해드리면 임영웅 씨 이렇게 말하지요. 영웅 씨 태몽은 자두였다고 합니다. 꿈에서 자두를 하나를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웅 씨의 이름은 홍콩 영화 영웅 본색을 좋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구하는 영웅, 우리의 영웅이란 의미를 다 지어주신 거라고 합니다. 너무 센 이름이라고 어머니 좀 걱정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둘째 나오면 본색으로 지을 건데 라고 말해서 웃으셨다고 하지요. 영 씨는 아버지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은 차 안에서 창문을 내린 창틀에 팔을 걸치고 운전하시던 뒷모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웅 씨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아빠 폴더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글을 보면 나중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메모장에 적어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메모장엔 늘 건강히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 옆을 지킬 것, 아이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기 등의 따뜻한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월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떤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 영웅 씨가 이상형으로 웃는 게 예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웃는 모습이 예쁘지 않은 것 같아서 남자든 여자든 웃는 모습이 예쁜 사람이 좋다고 했습니다. 영웅 씨 잘 모르고 계신가 본데요. 미소 참 예쁘세요. 그리고 영웅 씨 바램처럼 미소가 예쁜 분과 좋은 과정을 꾸려 좋은 아빠가 되리라 믿습니다.